더 많이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랑의 치료약은 없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말한 사랑 관련 명언입니다. 사랑은 감출 수도 꾸밀 수도 없다는데 정작 내 애인의 마음을 알기란 하늘의 별 따기 같죠. 애인이 정말 날 사랑하긴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저기 지나가는 커플은 마냥 행복해 보이기만 하는데 내 연애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요? 본격 연애 하수들을 위한 연애 상담 방송 연하연상에서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상담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렵고 힘든 연애보다 성숙한 연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연애 하수들을 위한 연애 상담 방송 연하연상의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임화은입니다. 벌써 개강한 지 한 주가 지났어요. 사실 개강 전에는 대면 수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예쁜 옷을 몇 벌 구매했었거든요. 새내기들에게 좀 멋있고 분위기 있는 선배처럼 보이고 싶어서요. 그런데 결국 비대면으로 수업이 전환되면서 새로 산 옷을 입고 다닐 곳이 없네요. 정말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멋진 선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 만큼 여러분도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면서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어머, 벌써 목요일이야? 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목요일은 정말 금방 와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피곤해서 그냥 어떻게 하루가 지났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오다가 목요일 정도야 돼서 한숨 돌릴 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계속 보내면 졸업도 금방일 것 같아서 좀 겁이 납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말이죠. 하루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으며 후회 없이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노래, FX의 올마인입니다. 후렴구 부분에서 무지개도 저 바다도 햇살까지 모두 나의 것, 올마인이라는 의미의 가사가 인상적이에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 싱그럽고 예쁜 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FX의 올마인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연애를 시작하셨는데 알콩달콩한 초반과는 다르게 요즘 들어 많이 다툰다고 걱정된다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럼 첫 번째 상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20살 남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200일이 다 되어갑니다. 조금 자랑을 해보자면요. 제 여자친구는 배려심도 깊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웃는 게 정말 예쁜 사람이에요.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저는 여자친구한테 항상 잘해주고 싶고 다정한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정확히 말하면 150일 정도 됐을 때부터 자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가 항상 싸울 때마다 너는 왜 이리 내 맘을 몰라줘? 내 감정에 전혀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 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저는 일단 사과하긴 해요. 그런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최대한 공감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여자친구가 기분이 풀릴 수 있게 풍경 좋은 곳에 데려가거나 마카롱같이 달달한 간식도 사 먹이고요. 여자친구가 서운함을 느꼈다고 하니까 일단 너무 미안해서 사과는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제가 여자친구한테 공감을 못한다고 느끼게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연애는 너무 어렵네요. 혹시 제가 모르는 여자들만의 공감이 따로 있는 건가요?
연인이 겪는 정말 평범하고 귀여운 고민을 가지고 계시네요. 애인분이 속상한 부분이 있을 때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렇게 연하연상의 상담까지 요청해 주시다니 여자친구분이 이걸 아신다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상담자분이 여자들의 공감이 따로 있냐며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아,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상담자분을 위한 노래를 한 곡 추천해 보겠습니다. 베너비의 핑크빛 너랑이라는 곡입니다. 아까 상담자분이 애인 자랑을 하시는데 솔직히 좀 부러웠어요. 동시에 딱 이 노래가 상담자분의 연애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사 중에 한 걸음 두 걸음 더 다가와줘 내 맘에 라는 구절이 있어요. 애인분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상담자분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상담자분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베너비의 핑크빛 너랑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베너비의 핑크빛 너랑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상담 시작해보겠습니다. 여자친구분이 항상 싸울 때마다 너 왜 이렇게 내 맘을 몰라? 라고 말한다고 하셨죠? 사실 이 말은 연애할 때 여성분보다는 남성분이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남성분들은 일단 사과는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 속상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나름 여자친구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또 싸우면서 공감 능력이 없는 애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괜히 속상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남녀는 왜 매일 이런 싸움을 반복하는 걸까요? 사실 이 싸움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박사 코엔은 하나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56쌍의 커플이 다툴 때의 모습을 분석하기 위해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서로 자신의 애인 때문에 속상했던 일에 대해 대화하게 했습니다. 대화 이후 남녀를 따로 불러 언제 속상한 마음이 풀렸는지에 대해서 인터뷰해 보았는데요. 커플들이 서로 싸운 이유는 정말 다양했지만 각 남녀들은 공통적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반대로 남자들은 여자친구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봤을 때 속상한 마음이 풀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남녀의 대답이 반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엔 박사는 남녀가 다툴 때 서로에게 바라는 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여자의 경우 남자친구의 어두운 표정을 보며 자신의 감정에 공감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해요. 여자들은 다툴 때 애인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반면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친구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우리 관계가 지금 괜찮구나 라고 생각한대요. 상담자분이 여자친구분과 다툰 후 좋은 풍경을 보여주거나 달달한 간식거리를 사오는 것은 여자친구가 우울한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오길 바라면서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즉, 여자친구분은 상담자분이 자신의 감정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상담자분은 계속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만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상담자분, 여자친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여자친구분이 느끼는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줘서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다투지 않고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고민 상담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6시 34분, 여러분은 연애 하수들을 위한 연애 상담 프로그램 연하연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상담도 진행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아이유의 에필로그 듣고 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상담자분은 남자친구가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보내주셨어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상담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0일)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서로 너무 바빠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만나지 못해요. 서로 일 욕심이 많아서 많이 만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서운한 것도 없고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남자친구가 정말 절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하는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은 남자친구랑 보내려고 해요. 남자친구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긴 하고요. 근데 저랑 있을 때 피곤해서 그런진 몰라도 멍하니 있거나 꾸벅꾸벅 졸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왜 나한테 집중을 안 해주지? 이 시간만큼은 나한테 집중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도 피곤한데 만나러 나온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남자친구가 피곤한 건 알지만 저랑 있는 시간에는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애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피곤한 남자친구 데리고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걸까요? 네,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상담자분과 남자친구분이 둘 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연애를 이어가는 것을 보면 서로를 굉장히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달라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노래는 볼빨간 사춘기의 XX입니다. 이 노래는 나도 모르게 하나씩 쌓여가는 애인과의 추억을 몰랐었는데 헤어지고 난 후 알게 되었다는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상담자분이 바빠서 애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더라도 분명 사랑하면서 추억이 조금씩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런 과거의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함께 힘든 현재를 지나 그 사람과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도 성숙한 연애라고 할 수 있겠죠? 상대방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나쁜 마음이 잠시 사그라들길 바라며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XX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의 XX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상담을 시작해볼게요. 아까 두 분의 사랑의 언어가 너무 달라 이런 고민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나시나요?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버전으로 계속 재출판되며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 상담자분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 5가지 사랑의 언어 중 자신만의 사랑의 언어를 찾을 수 있는 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다고 해요. 상담자분도 애인과 함께 이 테스트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정하는 말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칭찬, 감사, 인정 등과 같은 언어 표현이 큰 행복이고 힘이 된다고 해요. 온화한 말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 직접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자신과 함께 있을 때 자신에게 온전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을 때 사랑을 느낀다고 해요.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상담자분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애인분과 함께 알콩달콩하게 보내고 싶어 하시고 애인이 상담자분께 온전히 집중하시기를 바라니까요. 세 번째가 선물인데요. 선물이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 사랑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로 표현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번째로 봉사입니다. 자신을 위해 힘든 일을 대신해 줄 때 그 속에서 사랑을 느낀다고 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자신을 잘 지켜보고 필요한 것을 해주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스킨십입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을 통해 행복을 느낍니다. 누군가 힘들 때 손을 잡아준다든지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으로 큰 힘을 얻는데요. 어떤가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많다니 저는 처음에 조금 놀랐습니다. 물론 이 5가지 방법이 다 사랑을 느끼게 해주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가 결핍된다면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겠죠. 애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이 사람이 하는 이 행동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구나를 직접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인분도 상담자분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함께 사랑의 언어를 맞춰나가기 위해 배려해 주시겠죠?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함께 하는 것이기에 상담자분이 애인분과 관계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상담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연애에서 성숙하고 깊은 연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연애 하수들을 위한 연애 상담 방송 연하연상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은 상담자분들의 고민과 함께 남녀의 다른 공감 방법과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연애가 조금은 성숙해졌기를 바라며 오늘의 연하연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모니터의 조수민, 연출의 임혜영, 기술의 조민주, 제작과 진행을 맡은 저는 임화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